안녕하세요. 토익 정기시험 기출종합서 RC 강의를 맡고 있는 박진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3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3강까지 왔어요, 어느새. 오늘부터는 이제 문장 구조를 저번에 1, 2강에서 봤으니까 그 구조가 틀이었다면 그 안에 넣을 품사들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그 8품사 중에서 바로 명사라는 아이를 할 건데, 명사는 그 이름 명자에서 온 거겠죠?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네모로 좀 표시를 할 건데요. 저희가 명사를 좀 찾으려면 보기 중에 명사가 어떤 모양인지 그 어미, 꼬리라는 애죠. 꼬리를 좀 보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명사 어미 먼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는 어떤 쭉 동사에다가 주로 이런 아이들을 붙인 게 명사 어미인데 제일 유명한 애가 일단 션입니다. 션. 션 많이 보셨죠? 그리고 션은 그 앞을 또 세게 있는 경향이 있어서 completion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addition. 그래서 션으로 끝난 션 명사 외우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tion의 션 말고도 sion의 션, revision이라든지 expansion, 션으로 끝난 명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션 명사 외우고 계시고요. 그다음 먼트도 많이 보셨죠? assignment, shipment, management. 먼트도 되게 굉장히 정답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언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언스도 performance부터 시작해서 assistance, maintenance 많이 보셨을 거라 여기까지가 진짜 메인입니다. 션, 먼트, 언스까지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좀 더 가볼까요? 네스도 좀 있죠. 근데 네스는 막 그렇게 정답이 잘 나오진 않아요. 저희가 happiness, sadness부터 시작해서 fitness, cleanliness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ship도 좀 있죠. leadership. leadership은 지휘력이고요. readership은 독자층입니다. 그 잡지의 출판사의 독자층, ownership 이런 아이 있고요. 그다음에 T는 좀 많이 나와요. T. 그래서 T도 faculty, property. 그 property 진짜 많이 나오는데 property도 여러분들 재산이란 뜻도 있지만 토익에서는 부동산, 건물로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또 토익에 많이 등장하는데 property owner. 그럼 건물 관리하는 사람은 property manager.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건물 이렇게 t로 끝나는 명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즘도 좀 있죠. enthusiasm, tourism 이런 애들 있고 그 다음에 sys도 좀 나옵니다. sys도 analysis, basis 이런 거 있죠. 그래서 sys로 끝난 명사. 그다음에 율도 되게 많이 나와요. 율도. 그래서 지금도 failure, 실패, procedure, 절차.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미래 영어로 뭐죠? future. 이런 아이들은 좀 암기를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사의 모양, 어미를 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명사를 오늘 좀 종류별로 나눠볼 거예요. 근데 그때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저희가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가산, 한자에서 알 수 있겠죠. 세는 게 가능한 명사예요. 그리고 불가산은 세는 게 불가능한 명사. 그리고 요거 두 개의 가장 큰 특징은요. 가산을 셀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쓰면 안 돼요. 하나다 할 때는 어가 꼭 붙어야 되겠고 여러 개다 할 때는 뒤에 복수형, S겠죠. S가 꼭 붙어야 돼요. 안 붙으면 안 돼요. 근데 불가산은 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나 S를 못 붙입니다. 복수형이 없어요. 그냥 단체를 하나로 단수 취급을 하고 그냥 혼자 쓰면 돼요. 이게 불가사 명사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좀 원래 아는 개념일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가볼게요. 토익에서 가산 명사가 또 많이 나오는데 그럼 어떤 게 가산 명사냐? 일단 눈에 보이는 건 무조건 가산 명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펜, 이것도 펜도 그냥 쓰면 안 돼요. 펜이 아니라 펜 하나니까. 그리고 지금 물건 같은 것도 on item 하나면 어를 붙이고요. 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도 어나 S를 꼭 붙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많은 실수를 하세요. 우리나라 말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우리나라 말은요. 사람, 이 가산명사를 그냥 써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What did you do yesterday? 어제 뭐 했어요? 할 때 선생님 저 매니저 만났어요. 저 친구 만났어요. 이렇게 우리는 친구, 매니저 이렇게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영어로 옮겨서 어제 뭐 했어요? 했더니 I met friend 이렇게만 쓰잖아요. 물론 이해는 되지만 별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적으로 좀 별로예요. 왜냐면 사람은 가산명사를 했잖아요. 친구가 눈에 안 보여? 유령도 아니고. 그래서 한 명의 친구려면 누굴 붙여야 돼요? I met a friend 이렇게 와야 되겠고요. 여러 명의 친구를 만났으면 I met friends 어나 S를 꼭 붙여야 돼요. 매니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I met a manager, I met managers. 어나 S가 붙어야지 그냥 쓰는 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냥 썼으면 좀 잘못 쓴 거예요. 어나 S를 꼭 붙여야 된다. 단수 형태나 복수 형태를 꼭 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됐어. 사람 한 개, 두 개 셀 수 있고
사물 한 개, 두 개 셀 수 있고 사람 한 명, 두 명, 여러 명 셀 수 있으니까. 근데 의외로 안 셀 것 같은 것도 세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대부분의 명사는 상황에 따라 가산으로 쓸 때도 있고 불가산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영어 원어민이 아니라 한국인이니까 좀 부딪히는 우리 한계인데 그때 그 한계를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좀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일단 purchase가 좀 그래요. purchase가 구매하다, 구매다 되는데 물론 불가산 명사로 쓸 때도 있어요. 추상적으로 purchase, 구매할 때는 그냥 쓰지만 토익에 등장하는 purchase는요, 구매품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장부에 적어서 구매품 한 개, 두 개, 세 개, 막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구매품 하나일 때는 purchase, 어를 붙여야 되겠고요. 구매품들이 되게 많아. 그럴 때는 purchases, s를 붙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 중에 또 갑이 이게 있어요. refund, 환불. 여러분 환불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환불을 어떻게 세? 이렇게 많이 반응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돈 중에서도요. 영수증에 찍혀가지고 환불 금액이 뭐 마이너스 36,000원, 근데 그 밑에 마이너스 5,200원, 영수증에 찍힐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금액 단위는 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도요, 자, refund라는 말도 쓰고요, refunds, 환불들 이렇게도 붙입니다.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하나 샀는데 한 권이면 price도 많이 쓰고요, 여러 개를 샀어? 그럼 prices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와, 나는 환불하고 금액은 가격은 못 세는 줄 알았는데 세네? 이런 거에 거부감 없이 셀 수도 있지. 그래, 구체적으로 종이에 적어서 표현을 했으면 셀 수도 있지. 이렇게 여러분들 약간 열어놓으셔야 돼요. 너무 꽉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영어랑 한국말이랑 다르다 보니까. 자, 그리고 또 반대로 불가산 명사. 셀 수 없는 명사가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얘는 셀 수 있을 것 같은 명사도 있어요. 그래 뭐 access 접근 이용이야 뭐 못 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면 되고 되게 유명한 불가산 명사예요. nice 붙으면 안 돼요. 근데 정보 같은 경우는 나한테 정보 하나만 줘. 왠지 하나의 정보 셀 수도 있을 것만 같거든요. 못 셉니다. 그냥 태생이 못 세는 불가산 명사예요. 그래서 nice 절대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익 공부하면서는요, 이거는 묻고 따지도 말고 외워야 되는 불가산 명사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한국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제가 그래도 쉽게 풀어서 앞으로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사의 종류를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아까는 지금 보는 시선에 따라 셀 수 있냐 없냐에 따라 가산 불가산이었고 이번에는 해석에 따라 오늘 두 개를 계속 쓸 거예요. 가산 불가산, 그다음에 해석까지 해서 해석을 해봤을 때 사람과 그렇지 않은 걸로 이분법적으로 나눌 거예요. 사람이냐 아니면 사물이냐 추상적인 명사냐로 나눠볼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까도 말했죠. 가산명사라 nice가 꼭 붙어야 돼요. nice가. 근데 이 사람 명사가 정답인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사물이나 추상명사의 꼬리, 어미는 외웠어요. 션, 언스, 션 이런 거 외웠었는데 아직 사람 어미는 안 외워서 사람 어미 좀 외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일단 ER이나 OR로 끝난 게 제일 유명하죠. Customer, Investor, Singer, Actor 이런 게 제일 유명한 사람 명사고요.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도 사람 명사예요. 근데 이는 약간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mentor, 그다음에 약간 조언을 받는 사람이 mentee, interviewer, 면접관, 그다음에 면접 받는 사람은 interviewee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도 employer 사장님이에요. 고용을 하는 employee, 그냥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까지가 사람 명사 되게 유명하고요. 하나 제가 좀 추가했어요. 안트라는 애도 좀 외우셔야 돼요. 안트도 사람 명사 많죠. 조수들 할 때 assistant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상담사 용어로 뭐죠? consultant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안트까지가 유명한 사람 명사라 언트 사람 명사는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봤을 때 보기에 사람과 사물이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해석을 해서 직접 사람처럼 할 수 있을 때는 요걸 쓰시고 그게 아니면 사물, 추상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 명사는 단순히 이렇게 사람이 뿐만 아니라 하나만 더 팁으로 갈게요. 사람이 모여서 설립한 업체도 사람 명사를 똑같이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익에는 다 회사 내용이에요. 비즈니스 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 명사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manufacturer는요. manufacture이 제조 또는 제조하다. 그럼 거기다 ER을 붙이면 제조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제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설립한 제조업체란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그런 업체들 있죠. 거의 다 manufacturer이에요. 제조업체. 자, 그리고 provider. 이것도 공급하는 사람에서 끝내지 말고 공급업체.
그리고 distribute도요. 원래는 나눠주다라는 뜻이 있어서 이게 토익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distributor이 나올 때마다 나눠주는 사람? 이렇게 막 해맑게 말하고 계신데 그 뜻도 있지만 토익에서는 distributor, 유통업체로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이게 막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설립한 업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명사는 업체도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가산명사라 어나 s 붙이고요. 사물이나 추상은 때에 따라 불가산일 때도 있고 뭐 가산일 때도 있고 그렇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명사 종류 중에 명사가 혼자 쓸 때도 있지만 명사랑 명사가 합쳐져서 새로운 명사를 탄생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 복합 명사라고 해서 토익에 잘 나오는 복합 명사 이따가 또 저희가 기출 공식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출 공식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출 공식 먼저 갑시다. 저희가 오늘은 명사 파트였잖아요. 명사는 제가 조기 교육을 좀 했었죠. 1강, 2강에서 무조건 네모로 표시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였습니다. 동사 앞자리, 주어 자리 명사였고요. 동사 뒷자리 대부분은 목적어였죠. 여기 명사. 그리고 가끔 C, complement, 보어 자리 가끔 명사 온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도로 알아놓으시면 돼요. 여기가 그냥 명사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주어 자리에 자, ET로 끝난 명사 the personality 명사 왔고요.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동목, 목적어 자리 또 month로 끝난 payment 명사 왔고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는 또 하나 좀 조심하기로 했어. 동사 뒤만 동목, 목적어 아니었는데 누구 뒤에도 목적어였냐면 수식어구 중에 전치사 뒤에도 전, 명구 이 자리도 목적어 자리라 명사 쓰기로 했었죠. 전, 명구 이 자리에도 율로 끝난 명사 온 겁니다. for pleasure 이렇게. 자, 그리고 보어 자리도 가끔 명사 오는데 그때는 우리한테 티를 좀 내려고 어랑 같이 온다고 했어요. 명사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풀까요? 기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놀라지 마시고 또 보기 먼저 봅시다. 보기가 다 비슷하네요. 그럼 빈칸 앞뒤 가볼 거예요. 그럼 빈칸 앞에 오늘 주어를 표시할 건데 주어가 약간 복합명사로 들어갔구만. 지금은 다리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리 모는 has caused, 유발시켰습니다. 딱 동사까지 나왔네요. 자, 그럼 주어 자리는 명사가 우선하니까 명사 찾아볼게요. 꼬리만 볼까요? 어미만? 이 중에 누가 명사였죠? 그죠? 율로 끝나는 게 아까 명사였죠. future, signature처럼 closure, 이게 폐쇄라는 명사라서 정답은 C 쓰시면 되겠습니다. B는 동사, 그냥 닫다 아니면 형용사 닫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C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갑시다. 2번도 보기가 비슷해요. 뭐 세 줄 다 읽을 필요는 없겠네요. 빈칸 앞뒤 갔는데 얘는 뭐 더가 보이잖아요. 이거 그 다음 강에서 말할 건데 더 다음에는 명사 쓰시면 되겠습니다. 더 명사. 그리고 뭐 that부터는 뭐 따로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그 메인 명사 찾을게요. 그럼 명사는 호랑지가 뭘로 끝나는 아이였어요. 정답은 션. 그래서 qualification 정답은 B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 명사 중에 자주 나오는 어휘는 좀 외울까요? qualification 이란 뜻은요. 자질, 자격 요건 이런 거라 지금도 해외 경험은입니다. 주된 자격입니다. 자질 요건입니다. 이렇게 들어갔네요. 3번 문제도 풀어볼까? 너무 쉬운데? 보기 비슷해요. 저 앞에부터 읽을 필요가 없어요. 보기 비슷하면 빈칸, 앞, 뒤. 앞을 봤는데 for에서부터 빨리 가로 여시죠.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 누구 그러죠? 전명구. 뒤도 전명구 따로 묶이니까 명사 자리네요. 명사만 찾을게요. 이 중 명사는 션으로 끝나는 션명사. A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토익에서는 아까 제가 distribute이 나눠주다라는 뜻도 있지만 좀 어렵게, 멋있게 한자로 말한 거 뭐 있었죠? 물건 같은 거? 유통이란 뜻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과일 유통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유통을 위한 과일 이렇게 들어가서 distribution이 토익에 나오면 뭔가 분배함, 나눠줌도 있지만 유통으로 많이 쓰인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출공식 두 번째 거 갈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복습 동사를 둘러싸고 여기가 주어 자리 명사, 여기 자리 명사, 뭐 전치사 자리 명사까지는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그 명사 자리에 여러분들 좀 더 세부적으로 가볼 거예요. 그 명사, 네모를 쳤던 거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냐. 일단 명사 앞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볼 건데 먼저 더라는 관사가 올 수 있습니다. 관사. 이름부터가 어려운데 이러는 게 관사예요. 그래서 명사는 혼자 올 때도 있지만 앞에 더 명사, 지금도 더 명사 이런 게 올 수가 있죠. 그래서 더라는 관사가 명사 앞에, 네모 안에 이렇게 붙을 수 있다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더 이거 대신에 소유격이라는 애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accomplishment, 업적, 성취긴 한데
그녀의 성취, 소유격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명사, 더명사 말고도 소유격이랑 명사가 이렇게 같이 온다. 앞자만 따서 제가 소명 이렇게 많이 외우라고 합니다. 소명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만 와도 되지만 명사 앞에서 약간 꾸며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피드백이 있는데 그 앞에서 긍정적인, 우리나라 말로 약간 니은 받침으로 끝난 거 있죠. 좋은, 긍정적인, 훌륭한 이렇게 니은 받침으로 꾸며주는 것들이 형용사인데 명사 앞에 이렇게 형용사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앞자만 따서 명사를 꾸며주는 아이는 형용사다. 혁명, 앞자만 따서 마치 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것처럼 혁명 외우고 계시는 게 좋아요. 항상 이해는 되는데 이해하고 나서 며칠이면 다 사라지거든요. 암기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혁명까지 좀 외워주세요. 그리고 혹시 관사, 그러니까 관사랑 소유격을 합쳐서 저는 한정사라고 좀 많이 부를 거거든요. 그다음에 한정사랑 혹시 형용사를 같이 쓰게 된다면 그때는 순서가 한정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도 보면 the라는 한정사 관사를 먼저 쓰고 the recent, 최근에 생긴 이란 형용사를 쓰고 그 다음에 명사까지 쓴다. 한정사랑 같이 쓰려면 순서가 한형명 된다. 요거까지도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또 낙사라는 발음에 좀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명사구라고 해서 순서가 한형명 이렇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시면 더 소유격이 앞에 붙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붙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저렴한 가격 할 때도 a reasonable price라고 하지 reasonable a price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형명 요 순서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장 적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는 4번 먼저부터 볼게요. A, B, C, D 보기를 봤더니 또 비슷하네요. 그래서 빈칸 앞뒤를 보시는데 멀리 안 가도 됩니다. 멀리 볼까요? 멀리 보면 전치사예요. 전, 명구, 뒤에는 투부정사, 가지로 날아가는데 그 명사 앞에 네모 안에 소유격이 들어갔잖아요. 그녀의. 그럼 소유격 다음에 원래 소명, 그녀의 명사 쓸 겁니다. 그럼 이 중에 꼬리만 보면서 앞단어 어차피 같으니까 명사 찾을게요. 명사는 꼬리가 뭘로 끝난 아이였죠? 정답은 C, 션 쓰면 됩니다. Her imagination, 그녀의 상상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풀어볼 거예요, 이번에는. 자, 6번도 보기가 비슷해서 빈칸 앞을 봤는데 이번에는 has received에다 먼저 표시를 하죠. 동사입니다. 타동사. 그럼 동목, 뭐를 받았다, 목적어를 써야 되겠고 여기까지가 목적어 about부터는 전명구로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numerous는 이거 형용사입니다. 명사 앞에서 명사 꾸며주는 거 혁명 기억나시죠? 그래서 numerous는 나중에 배우는 수량 형용사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명사를 받았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 명사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이 중에 명사가 누구냐면요. complain은 우리가 한국말로는 마치 명사처럼 쓰는데 동사예요. 불만을 제기하다, 항의하다란 동사고 이걸 명사로 막 바꾸려면요. 뭐 현이 붙는 게 아니라 complaint, 트를 붙이면 돼요. 이게 오히려 명사 꼴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해석상 많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랑 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많은 complaint를 받았다. 그래서 정답은 D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 명사가 사실 하나 더 있었죠. complainer. 이거는 뭐 complain을 거는 ER니까 사람이 되긴 하는데 저희가 numerous라는 수량 형용사가 뜻부터가 많은이니까 무조건 S 붙은 복수 명사가 좀 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힌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형용사 쪽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저희가 복수 명사를 취하는 형명. 예, 명사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앞자만 따서 나중에 all, many, several, few, 복수까지 많이 외우는데요. 점점 줄어듭니다. 모든, 많은, 몇몇의, 조금 있거나 거의 없는 이런 애들이 주로 복수랑 많이 오는데 근데 많은 애들이 특히 잘 나와요. many, numerous, multiple 이런 것들이 다 많은이란 느낌이고 앞자도 m, n, m 좀 비슷하죠. 얘네들 뒤에는 원래 s 붙은 복수 명사가 항상 나와야 된다. 이런 규칙도 있으니까 팁으로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공식 세 번째 가볼게요. 자, 명사는 가산과 불가산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자, 근데 먼저 이렇게 제가 나눠볼게요. 저희가 혼동하기 쉬운 명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이냐면 일단 파생돼서 나온 그 history 같아요. 그러니까 동사는 같은 걸 썼어요. 근데 거기서 태생이 그런 거예요. 뭐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태생이 가산명사라서 어랑 s가 붙어야 되는 애가 있고 그다음에 태생이 불가산명사라 어나 s가 못 붙는 아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해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비슷하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중에 몇 개만 볼게요. 일단 계획하다라는 동사가 plan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동사랑 똑같은 plan은요.
가사명사입니다. 그래서 어나 s가 꼭 붙어야 돼요. 우리가 막 종이에 적어서 계획 하나, 두 개 하듯이 어랑 s가 붙어야 돼요. 근데 plan에다 ing를 붙인 아이도 여기선 동명사로 쓴 게 아니라 명사가 좀 있어요. planning. 계획하는 것이라는 동명사가 굳어져다 보다가 이렇게 명사처럼 많이 쓰인 건데 기획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기획. 그래서 만약에 보기에 같이 나온다면 뭐 계획이나 기획이나 해석은 똑같아요. 그래서 해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가 붙었다면 요거는 가산명사라 이쪽으로 가셔야 되겠고 planning은 불가사명사라 어를 절대 못 씁니다. 빈칸 앞에 어가 나왔다면 얘는 쓸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 중에 또 정말 유명한 애가 permit에서 온 단어죠. permit도 허가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permit, 그냥 permit, 동사랑 똑같은 permit은 어를 붙여야 돼요. 그리고 정말 종이에 있는 허가증 같은 애고요. 그 다음에 permission은 또 추상명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문제로 낸 게 바로 밑에 있는 예문인데요. 예제인데 같이 볼게요.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는 허락을 얻었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가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어랑 같이 쓸 수 있는 가산명사는 parking, permit밖에 없었어요. permission은 어랑 못 쓰니까 그래서 오답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중에 또 정말 유명한 게 access. access는 접근, 진짜 유명한 불가사명사예요. 어나 s 절대 못 붙어요. 근데 굉장히 의미가 비슷한 approach. 얘는 접근법, 방법인데 얘는 또 태생이 세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 할 때는 on approach, 여러 가지 방법들 하려면 purchase s가 붙어야 됩니다. 약간 스타일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따로 암기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의 versus 비교해서 외워야 될 게 있고, 그다음에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 슬라이드에서도 말했지만 저희가 information, 정보는 진짜 유명한 불가산 명사고요. 그다음에 knowledge, 지식도 엄청 유명한 불가산 명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가 몇 개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는 machinery, 그래서 기계류도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다. 이런 것들은 어나 s를 절대 붙이면 안 돼요. 어드바이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왠지 셀 것 같잖아요. JYP쌤, 저 조언 하나만 주세요. 어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붙입니다. 저 이거는 그냥 유명한 불가산 명사다.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는데 오늘도 볼게요. 인부터 전, 명구 자리는 확실해요. 그럼 이 중에 명사를 찾아야 되는데 션으로 끝난 명사 같은 거 먼저 찾아봤어요. 없네요. 그리고 봤는데 안트로 끝난 게 사실 되게 유명한 사람 명사였잖아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 조수가 영어로 뭐였죠? assistant. 상담사 영어로 뭐였죠? consultant. 그리고 accountant는 회계사라는, 저희 또 토익 공부하시는 분 중에 회계사가 꿈이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죠. 회계사가 되려면 토익 점수가 좀 필요해서. 근데 회계사도 명사예요. 그래서 아싸 명사 써야지 정답은 B라고 하는 순간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여야 됩니다. 한 명, 두 명. 엄청 유명한 가산명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사람 한 명일 때는 가산명사를 누구 붙어야 돼요? an accountant, 회계사 한 명. 그 다음에 여러 명이려면 accountants, s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회계사 사람은 진짜 유명한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혼자 쓸 수가 없습니다. 어나 s를 꼭 붙여야 돼요. 그래서 해석도 해보기 전에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워버리셨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그럼 명사가 누가 있냐? 이 중에 어나 s 안 붙고 그냥 올 수 있는 명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D번의 accounting 되겠습니다. accounting, 이거는요 불가산 명사예요. 불가산, 분리라고 써드릴게요. 자, 그리고 해석은 그냥 회계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회계 안에서, 그다음에 회계 안에서 뭐 경력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ccounting, 불가산 명사, 회계. 그다음에 accountant, 회계사, 가산명사, 이 두 개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 사물, 이것도 구분하시고 가산, 불가산 이것도 같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9번 문제도 가볼게요. 9번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거라 기억이 날 수도 있어. 보기가 비슷해서 빈칸 앞을 보는데 온부터 시작해서 전명구, long term은 그냥 앞에 들어간 형용사예요, 형용. 장기 기간 동안의 명사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이 중에 명사를 찾는데 사실 명사는 plan도 명사고 planning도 명사죠. 근데 해석은 뭐 똑같아요. 장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기획, 뭐 둘 다 해석은 A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근데 A를 못 쓰죠. A가 또 진짜 유명한 가산명사였잖아요. 그래서 가산명사는 이렇게 쓰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하나의 계획이려면 plan, 여러 개의 계획이려면 plans 들어가야 돼서 아니고 planning은 불가산명사예요. 그래서 어나 s 없어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D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기출공식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계속 했던 말이죠. 지금 요런 모양만 잘 보시면 돼요. 가산명사는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어가 붙거나 s가 꼭 붙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가사는 어나 s 못 붙는다. 이런 거 그냥 계속 나온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그냥 문제를 계속 풀어볼게요. 자, 여기도 보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빈칸 앞뒤 볼게요. 전명구로 날아가고 앞에 detailed가 또 굉장히 유명한 분사형용사입니다. 자세한, 자세하게 설명된 이었는데 그게 굳어져서 자세한까지 된 케이스예요. 그럼 자세한 명사를 쓸 거예요. 자, 그럼 명사는 1단계 그냥 사물 추상 명사 먼저 찾아볼게요. 션으로 끝난 거 나왔죠? 2단계 사람 명사도 찾아볼게요. 사람 명사는 are로 끝난 거. 요거 두 개가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struct가 원래 지시하다, 알려주다, 교육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지금 instruction은 원래 지시사항, 설명 이런 것들인데 안 셀 것 같지만 또 되게 유명한 세는 명사예요. 자세하게 설명들을 해놨다. 설명들 이런 식으로 세고요. 그 다음에 뭐 instructor는 강사예요. 교육하는 사람, 제가 인스트럭터이거든요. 근데 그때 S 붙어서 사람도 뭐 셌습니다. 그래서 둘 다 모양은 괜찮았어요. 가산명사의 복수. 그럼 이랬을 때는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만 봐도 자세한 강사들이 나요? 자세한 설명들이 나요? 자세한 강사들이 뭡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자세한 설명들 정답은 C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까지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해부도 더 해볼까요? 전명구 다 없으면 자세한 설명들이 제공이 될 겁니다. 전명구 이렇게 구조를 묶어도 되네요. 여러분 구조 묶을 줄 아니까 되게 편하지 않아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12번 문제 풀 건데 좀 고난도 문제예요. 근데 이런 어려운 문제도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좀 나오는 단어라 보기가 비슷하죠. 그래서 빈칸 앞을 봤는데 멀리는 안 갈게요. 빈칸 앞에가 너가 있거든요. 그럼 더 다음에는 더 명사를 쓸 자리입니다. 그럼 아까 1단계 뭐 사물, 2단계 사람 찾으려고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션도 없고 ER도 없고. 그럼 이땐 누구지? 좀 잘 보셨어야 되는데 원래 ly는 부사예요. 부사는 절대 안 되겠죠. 지울게요, 속어법으로. 부사는 쓸 수가 없어. 그죠? 그리고 부사에서 ly를 뺐어. 그 좀 더 빼. specific은 형용사예요. 자세한. 근데 형용사가 올 자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specify, 얘는 동사입니다. 동사. 세부적으로 설명하다란 동사. 그럼 동사도 아니잖아요. 나머지 하나, 정답은 A를 쓰셔야 되는데 아니, 형용사에다 S를 붙일 수가 있나? 굉장히 특이한 규칙인데요. 저희가 특정 형용사,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에요. 특정 형용사 뒤에 s를 붙이면 그게 아예 명사로 되고 무조건 복수 형태의 명사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토익에 많이 나오는 이 3종 세트만 외우시면 되거든요. 얘네 정도만 있어요. 근데 그중에 진짜 유명한 게 오늘 정답으로 나온 specifics라는 단어입니다. specific까지는 세부적인인데 거기다 s를 붙여버리면 세부사항들. 그리고 토익은 비즈니스 어휘다 보니까 계약서 무조건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계약서의 세부 사항들을 읽어보세요. 웹사이트의 세부 사항들 할 때 specifics가 엄청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동의어가 particular이란 단어 형용사 s를 붙은 particulars 세부 사항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외국 가면 표지판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그때도 귀중품들 본인이 챙기세요 할 때 귀중한, 소중한이 valuable이고 거기다 s를 붙이면 valuables, 귀중품들이 되니까 이런 명사들은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잘 몰랐을 때는 이렇게 속어법으로 푸시는 것도 괜찮고요. 보기가 뭐 20개예요, 10개예요. 딱 4개밖에 안 되잖아요. 아닌 거 좀 지우다 보면 얻어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출공식 5번째 갈게요. 저희가 한정사 뒤에 오는 명사의 단복수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당연히 다음에는 뭐 단수 명사 쓰는 거 알고 그다음에 더 다음에는 단수가 올 때도 있고 복수를 붙여도 돼요. 더는 정해진 느낌이기 때문에 the file, the files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애들이 약간 형용사인데요. 저희가 지시 형용사 this, that 다음에는 무조건 단수가 아니면 불가산 명사가 these, those 다음엔 복수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중요한 건 얘예요. 얘 먼저 외울게요. each, every 이거는 각각의 모든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할 때는 뭐 각각의 제품들 s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매달들 s를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이자로 시작한 이 두 마리 every each는 무조건 s 안 붙고 해석과 상관없이 단수 형태만 취합니다. 그래서 every each 단수 외우시고 문제로 나왔을 때도 it's rooms라고 쓰면 안 돼요. room 이렇게 딱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another는 뭐 앞에 어가 붙었으니까 on이 붙었으니까 당연히 하나의 또 다른 단수랑 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very는 주로 단수랑 오는데 all은 다릅니다. all은 가산명사랑 쓰려면 무조건 또 복수가 와야 돼요. 그래서 all employee라고 쓰면 안 돼요. all employees, all 복수가 와야 되겠고요. 근데 무조건 또 s를 붙이는 건 아니에요.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의 모든 양 할 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any랑 no는요. 만능입니다. 문법적으로. 단수, 복수, 가산명사의 단복수 다 되고요. 불가산명사까지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든지 다 좋은 점수 나올 겁니다. 할 때 any student, any students, 뭐 anytime 뭐 이런 거 다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오늘은 all이 이렇게 수량 형용사로 혁명까지 나왔던 겁니다. 그다음에 전명구, 묻고 must부터가 동사로 들어가는데요. 자, all 다음에는 어떻게 쓰기로 했었죠? 일단 가산명사 할 땐 무조건 all 복수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모든 방문자들 할 땐 s가 붙어야 되죠. 근데 불가산명사는 그냥 와도 돼요. 그래서 all visitation 얘는 방문, 뭐 사찰 이런 뜻이라 불가산으로 받아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는 안 돼요. visit도 가끔 명사로 쓸 수는 있는데 그럴 때 가산이라 그러려면 all visit 복수가 왔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고 그러면 일단 이런 식으로 모양은 해놨으니까 그 다음은 해석입니다. 네, 해석이 must register 등록을 해야 됩니다. security checkpoint에서. 그럼 security checkpoint에서 등록을 해야만 하는 건 방문자가 직접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해석상 방문이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방문자들이 등록을 한다. 정답은 C 이렇게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번도요. 이치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이치는 항상 단수랑 나오기로 했어요. 이자 돌림 두 마리, every 이치는 무조건 단수. 근데 또 불가산이라고 쓰면 안 되죠. 셀 수 있는 단수 가산 명사랑 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우세요. 각각의 학생들이지만 each student, 모든 학생들이지만 every student로 외우시고 오늘도 딱 보기를 봤더니 사람 명사가 나왔네요. 그래서 요게 가산 명사라서 이 중에 쓰시고 얘는 명사긴 하고 s도 안 붙었지만 participation은 참여라는 불가산 명사예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았고 그럼 해석은 각각의 셈이나 참가자들 다 되는 상황 속에서 every each는 단수 가산 명사랑 오니까 s 빼버리고 정답은 A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출공식 6번째 갈 건데요. 오늘 문제 풀면서 실제로 다 경험했던 겁니다. 보기 중에 명사가 하나만 나오면 그걸 쓰시면 되겠지만 보기 중에 명사가 2개가 나왔어. 그러면 사람인지 아니면 versus 사물 추상인지 그걸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람, 사물 같이 파생, 같은 동사다에서 파생돼서 나온 사물명사, 사람명사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만 좀 외울게요. inspect가 조사하다, 검사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거기서 파생되어 온 inspector, 검사관들과 그다음에 inspection, 검사란 단어가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나을까? 그럼 동사랑 좀 보셔야 돼요. 동사가 오늘 will visit, 방문할 거잖아요. 그럼 방문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inspector 이렇게 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번으로 넘어가죠. 17번도 똑같이 보게 나왔어요. inspection, inspector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주어 자리에 나온 건 아니고 목적어 자리에 나왔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건강과 관리 조사인지 조사관인지를 볼 건데 그때 주어부터 하면 모든 음식점들은 should undergo. 근데 undergo란 단어를 좀 외울게요. undergo가 그 밑을 이렇게 진행하다는 거니까 얘가 우리나라 말로는 겪다 아니면 뭘 받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는 음식점들이 겪을 겁니다. 받아야만 합니다. 검사관을 겪고 받는 게 아니라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때는 사물, 추상명사가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D번 안 되고 A 정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답일 수도 있고 사물이 정답일 수도 있으니까 꼭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전명구로 묻고 여기 주어 자리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1단계 사물 추상명사 A, operation, 운영이랑요. 그 다음에 2단계 사람명사 OR로 끝난 operator, 운영자들. 둘 중에 누가 난지 보셔야 되는데 동사 보자마자 끝났네요. attend는 참석하다라는 뜻이라서 사람이 참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자들이 참석을 할 겁니다. 정답은 B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형용사처럼 보이지만 명사로 쓸 수 있는 어휘가 있는데 지금부터 어휘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부터 갈게요. 왼쪽은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ive나 are은 형용사가 좀 더 많아요. 근데 여기 나온 애들은 형용사, 명사 다 되는 아이입니다. 근데 그중에 제일 유명한 애 두 명만 딱 가볼게요. 두 마리만. 저희가 representative라는 정말 긴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토익이 좋아합니다.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물론 represent 동사에서 나와서 대표적인 이란 형용사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대표자, 직원, 여기다 별표, 이거로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익에서는 영업 직원이요, sales representative, 고객 서비스 직원이요,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정말 많이 쓰여요. 그래서 외우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professional도 형용사로 전문적 in, 이게 니은 받침으로 끝난 형용사도 있지만 professional이다, 전문가, 사람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명사, 형용사 다 되는 아이 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요, 아예 형용사가 없어. 형용사처럼 생겼지만 아예 명사만 된 애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명사 어휘 중에 정말 중요한 거 외울게요. 일단 토익은 아까 계속 말했지만 회사가 배경이에요.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서 승진하고 성공하시려면 proposal, 제안서 많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서, propose에다가 션을 붙이는 게 아니라 proposal, r을 붙이면 이게 제안서가 되고요. 그럼 제안서를 읽어보고 상사가 괜찮으면 approval, 승인을 해주겠죠. 이 둘 다 엄청 유명한 명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R 두 마리 봤으니까 2부도 가볼게요. 2부 중에 또 진짜 유명한 명사가요, initiative, 요 단어가 있습니다. initiative는 뭔가 initiate가 시작하는 느낌이 있어서 뭔가 여태까지 안 해본 우리만 처음 하는 시작하는 계획이란 뜻도 있고요. 이 먼저 앞서서 하는 거니까 진취성이란 뜻도 있는데 와, 보기에 나오면 거의 정답입니다.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좀 낯선 단어 representative, initiative 이런 단어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잘 볼 거고요. 여기도 같이 해보죠. 19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19번이 보기가 비슷하잖아요. 그 누가 봐도 명사 자리인 거예요. 그럼 명사를 써야지. 그럼 명사는 션으로 끝난 정답은 T. 이러면 아쉽게도 틀리는 문제예요. 이것도 명사지만 오늘은 해석을 해봤을 때 이런 사물명사,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뒤를 봤더니 will be happy. 일단 행복하다잖아요. 그럼 만나 뵙게 돼서 행복합니다. 뒤에 있는 후보자들을. 그럼 사람이 행복한 거지 이런 추상적이거나 사물이 막 본인이 행복함을 느끼기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중에 사람 명사 쓸 거예요. 그럼 이 중에 정말 토익에 잘 나오는 보기에 나오면 거의 정답인 정말 유명한 사람 명사가 누구라고요? 네, representative, 직원이란 뜻이 있었습니다. 대표, 직원. 그래서 오늘도 요 회사로부터 온 직원이 representative 무조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번은 onto로 끝났지만 동사예요. 사람 명사가 아니라 represent. 이게 대표하다 또는 표현하다 라는 이런 뜻이 있는 요 동사입니다.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20번도 풀어보죠. 자, 20번도요. 지금은 보기 비슷하고 동사 뒤에 동목, 목적어 자리를 쓸 자리였습니다. 전명구로 날아가시고 그럼 목적어 자리에 명사 쓰기로 했는데 이 중에 또 보기에 엄청 답으로 잘 나오는 명사 있다고 했었죠, 제가. 누가 명사예요? 정답은 C. 이야, 이 보기에 나오면 정말 답이 잘 돼요. initiative, 아까 진취성이란 뜻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도 해석을 해보면 인턴들은 전명구 보여줘야 됩니다. 진취성을 딱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도 initiative를 보여주세요. 열심히 하면서. 정말 많이 쓰는 명사고요. 입으로 끝났지만 명사 다 알고 계시고 사실 D도 명사긴 하지만 이니셜은 제 이름이 박진영이잖아요. JYP 이런 이름의 앞글자를 이니셜이라고 하죠. 근데 앞글자를 보여줘야만 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C였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서 저희가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마지막 기출 공식이 되겠습니다. 얘는 명사랑 명사를 붙인 복합 명사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사실 근데 명사 앞에 빈칸이 오면 자꾸 형용사를 쓰게 돼요. 근데 지금도 해석상 또 나오는 인스펙터 근데 안전한 검사관들? 이건 아니죠. 안전 검사관이지. 그래서 해석상 형용사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또 다른 명사와 명사를 합쳐서 이렇게 안전 검사관들, 이렇게 명명이라고 쓰는 애가 이게 복합 명사고요. 이 복합 명사들은 맨 마지막 명사에다가 이렇게 단복수 형태를 많이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명사들 좀 외워주시고요. 저희가 문제 풀면서 몇 단어만 외우고 오늘 끝낼게요. 자, 22번은요. 보세요. 투부정사까지 나왔습니다. to, 동, 목적어를 쓸 건데 사람이 만약에 혼자 나왔다면 이렇게 못 씁니다. 직원은 사람 명사잖아요. 한 명의 직원이려면 어가 붙어야 되겠고 여러 명의 직원이려면 s를 붙여야 돼요.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언이겠네요. 근데 혼자 왔잖아요. 그럼 이건 왜 혼자 왔냐면 진짜 직원으로 나왔던 게 아니에요. 그냥 직원 한 명을 만났다 이게 아니라 직원에다가 또 다른 불가산 명사를 붙여서 셀 수 없는 그냥 개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직원,
생산성. 이때 또 생산성을 쓸 때 쓰는 또 명사가 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단어 외울게요. 직원 생산성, employee productivity까지 해서 회사에서는 직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칭찬도 많이 해주고 보너스도 주고 보상도 해주고 이럴 때 너무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23번도 가보죠. 자, 23번은 이때 또 누구를 쓸까 봤더니 더부터 갑시다. 더부터 시작해서 그 quality에서 끝난 게 아니라 quality 요건. 그래서 지금은 품질 요건을 갖다가 미시토익에서 나오면 만나다도 있지만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예요. 그래서 오늘은 품질을 그냥 충족시키다가 아니라 품질 요건을 충족시키다. quality 다음에 또 requirement라는 단어가 나와서 quality requirement, 품질 요건 이런 식으로도 많이 또 복합명사가 쓰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망의 마지막 문제네요. 이 단어도 너무 많이 쓰이는데 지금도 measure이 측정하다라는 뜻이고 지금도 측정하기 위한 method, 방법을 만든 건데 사람 이렇게 쓰면 안 된댔죠. 언어할 수 없는 걸 보니까 또 이 사람 명사에다 또 다른 명사를 바꿔서 추상적인 명사로 탄생을 시켰는데 그때 쓰는 명사가 on스로 끝난 명사를 써서 employee performance 엄청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때는요, performance가 공연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 노래하는 가수들이나 아이돌들이나 이런 분들이 할 때는 공연이 맞죠. 근데 회사에서는 직원이 막 춤추고 노래 부르진 않잖아요. 그땐 직원들이 보여주는 성과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직원 성과를 measure,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고 그래서 그때 performance가 성과란 뜻으로도 많이 쓰인다. 그래서 지금은 직원 성과니까 다른 말로 인사고과 내용이 나왔던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명사 한번 배워봤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품사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멈추지 말고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다음 강좌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탑 토익 박진영 강사였습니다.